자,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는요. 브라우저에서 뷰어, 뷰어에서 타임라인, 타임라인에서 캔버스 이렇게 가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금 브라우저와 뷰어, 타임라인과 캔버스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브라우저를 좀 살펴볼게요. 이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먼저 탭이 또 하나 있죠. 이펙트 탭이 있는데 이 이펙트에는 여러 가지 이펙트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비디오 트랜지션과 비디오 필터, 그 다음에 비디오 제네레이터, 오디오 트랜지션, 오디오 필터, 마스터 템플릿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라지 아이콘으로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스몰 아이콘이나 리스트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트랜지션이라든지 또는 비디오 필터라든지 종류와 개수가 굉장히 많죠. 이런 많은 걸 볼 때는 리스트 형태로 보시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일단 비디오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면과 장면 사이에 효과를 이용해서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죠. 디졸브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디오 필터. 비디오 필터는요, 장면 전환 효과하고는 좀 다르죠. 비디오 필터는 비디오 자체에다가 필터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클립 자체에 적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컬러로 촬영된 영상에다가 전부 흑백이 된 필터를 입히고 싶다. 전부 흑백을 만들어 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흑백 필터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컬러바죠. 컬러바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스, 이거는 파이널 컷 프로에서 제공하는 자체 자막기죠. 자막, 그 다음에 매트, 그 다음에 렌더라고 해서 합성에 주로 쓰이는 영상이 아니라 픽셀의 조합이죠. 픽셀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프, 여러분들이 아시는 서클 쉐이프나 이런 사각형 쉐이프들을 하죠. 이런 경우에는 PIP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본 자막기인 텍스트 자막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비디오 제네레이터는요, 이 이펙트 탭에서도 볼 수 있지만 뷰어에 보시면은 이 뷰어의 밑에 하단에 A라고 써 있는 이 부분에 보시면은 그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 기능들을 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템플릿이라고 있는데요. 이 마스터 템플릿은 모션에서 제공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다음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뷰어를 한번 보시면은 이 뷰어에 클립들이 있고요. 이 클립들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 클립의 길이, 그리고 인점과 아웃점이 잡혔으면 인점의 타임코드, 아웃점의 타임코드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점과 아웃점에, 그러니까 아웃점에서 인점을 뺀 시간이 듀레이션이 되겠죠. 듀레이션이 여기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의 하단 모서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 모서리는 뭐냐면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표시죠. 그럼 확장을 한번 시켜볼까요? 잡고 오른쪽으로 늘리니까 쭉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여기에는 이 클립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다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트랙은 비디오 트랙 하나와 오디오 트랙 두 개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라벨은 붙여져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오디오는 스테레오고 프레임 사이즈와 비디오 레이트, 그 다음에 컴프레서, 데이터 레이트, 오디오 레이트, 오디오 포맷, 알파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픽셀 에스펙트, 그 다음에 필드가 어퍼 필드인지 로우 필드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생성일, 그 다음에 수정일도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 클립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필드가 이게 로우 필드인지 어퍼 필드인지 모를 경우에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아이콘을 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지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그렇죠? 라지 아이콘으로. 라지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이 클립들이 어떤 영상을 담고 있는지 제일 첫 번째 프레임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구분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클립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리스트 형태가 더 편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클립의 내용을 몰랐을 때 클립을 빨리 찾게 해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일 앞에 있는 부분을 포스터 프레임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립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뷰어로 가져가 볼게요. 뷰어로 가져가 보면 이 클립은 지금 범고래 두 마리가 조련사와 함께 점프를 하는 영상이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일 앞 프레임으로 보면 이게 범고래가 한 마리가 뛰어오르는 건지 두 마리가 뛰어오르는 건지 조련사와 함께 오르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포스터 프레임을 이 부분으로 맞춰준다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이 포스터 프레임을 이 그림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툴 팔레트에 가보시면 이 툴 팔레트의 툴들 중에 이런 돋보기 툴이 있을 거예요. 돋보기 툴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잠시 누르고 한 2초 정도 있으면 숨어있는 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툴들 중에서 손바닥 툴을 선택을 하시는데 두 개가 있죠. 이 중에서 화살표가 있는 손바닥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브라우저로 와서 자, 아까 제가 선택했던 이 클립에다가 놓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플레이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죠.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천천히 플레이하면서 내가 원했던 부분으로 갑니다. 전 아까 이 부분을 원했었죠. 자, 이 부분에서 정지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가만히 두시고 왼손으로, 지금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왼손이 남아있죠. 왼손으로 컨트롤 버튼을 누릅니다. 컨트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버튼은 그대로 누르고 계시고 마우스를 누르고 있는 오른쪽 손가락을 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포스터 프레임이 바뀌어져 있죠. 옆에 있는 이 클립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럼 플레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에 스탑. 그 다음에 왼손으로 키보드의 컨트롤 버튼을 클릭. 그 다음에 컨트롤 버튼은 클릭한 채로 마우스 버튼만 뗍니다.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이 포스터 프레임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아이콘으로 보실 때는 내가 원하는 클립의 영상을 이렇게 포스터 프레임으로 잡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툴을 썼으면 툴은 바로 다시 화살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구를 쓴 다음에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놔야 다음 작업이 쉽겠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툴을 썼으면 다시 화살표로 클릭해서 다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습관화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축키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단축키는 자, 화살표 에로우에 A를 따서 A가 단축키입니다. A를 누르면은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 보시면은 언어가 한글로 되어 있을 때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시면은 잘 되죠.